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가입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국민혁명당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수열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게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전 타임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많은 이제 연사분들이 오셔서 이재명의 역사 의식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서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이 시간에도 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런 날이 올 줄 마치 아셨던 것처럼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제 진짜 대선 후보로 이런 역사 의식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70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네네. 주사파 정권,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1979년도부터 이제 이런 그 좌파 어떤 역사관이 네네. 우리나라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됐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네네. 우리 그 저 해방 전사, 네네.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인식이라는 예, 게 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송건호, 진덕규, 백규환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든 건데 네네. 역사의 눈을 우리 그 보수 우파의 눈에서 진보 좌파의 눈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한 27년 정도 지금까지 누려오고 있죠. 대학 그래서- 딱 들어가면 필독도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좌파적인 성향, 그다음 네네. 운동권이 그 이제 주입시킨 이 교육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부정하고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예, 막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 우리로서는 참을 수 없는 네네. 어떤 우리 자기 부정이고 역사 부정이고 정체성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라면은 네네. 뭐 있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학술로서 되겠지만은 네네. 이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어떤 목표라든지 정체성이 없으면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보통 맞습니다. 문제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다 뭐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네.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나와서 소리를. 네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6.25 전쟁 당시에 네. 그 미군이 정말 15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 한국 전쟁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들어와서 5만 명이 미국의 그 젊은 참 청년들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미군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건국했을 때 다시 철수를 했었잖아요. 철수했다고 왔죠. 네, 근데 왜 이걸 점령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은 예. 일본군 네네. 우리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맞습니다. 입장이었기 네네. 때문에 소련도 점령 일단 일본에 대한 점령. 네네네 맞습니다. 일본이 적국이니까 예, 예. 군사 용어로 점령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소련군은 어떠냐 하면은 굉장히 그 프로파간다에 굉장히 능숙하죠. 민중을 가까이 뭐 하는 여러 전술이 있다 보니까 예, 예. 해방이라는 말을 썼고 남쪽에서는 정말 우직하게 미군이라는 게 그 교리에 의해서 점령 지역의 적군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은 점령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둘 다 점령 일본에 대한 점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네네. 우리 민족에서는 해방이죠, 둘 다. 그 만약에 진짜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왔다면 대한민국을 식민지 삼았어야 될 텐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와 혜택을 부여했던 게 사실 미군 아닙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군생활을 오래 해서 민사작전이라는 게 예, 있는데 예. 언제든지 먼저 점령지에 들어가서 예. 점령을 해서 무장을 해제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네네. 이렇게 이제 이양을 해나가는 이게 그 민사작전 절차입니다. 작전 맞습니다. 교류에 나와 있는 거고 네네. 소위 말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병법이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의 입에서는 미 점령군 이런 표현이 나와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이게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좀 한번 비춰 보세요. 네네.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올려주시면은
아니 방금 그 이재명 고 방금 했던 거. 네. 문재인이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해가지고 예. 소위 사회주의 체험을 지금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피해를 맞습니다. 입고 나라 경제고 뭐고 다 기존 상식까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은 깨끗하게 다시 출발하겠다. 뭐 나라를 다시 이거 완전히 반역적인 은사 아닙니까? 네네. 역사관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네네. 지금까지 기존 이제 그 질서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이성계가 조선을 새로 세우듯이 예. 이렇게 하겠다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죠.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어떻게 지탱해 왔습니까? 6.25 때 야, 그다음에 어렵게 그 참 일본군 무장 해제를 시키고 이 네네. 나라를 건설해서 그래도 이승만 같은 거인이 있어서 네네. 정말 기적에 가까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참 저 정광 목사님 같은 경우 참 성견점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지금 이승만 박정희를 외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을 꼭 대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속지 않아요. 이제 이따위 맞습니다. 그 허무맹랑한 말로 속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부정하고 자기의 역사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부정해. 그런데 다행한 게 진보적인 이 해전사 그 해방 전후사 인식이 이게 그거 됐다면은 네네. 지금은 또 그 저 뭐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걸 네네. 썼습니다. 이영훈 교수라든지 뭐 그다음에 박지양 교수, 김일영 이런 분들이 네네. 이걸 다시 써가지고 우파적인 시각에서 다시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로 이를 비교를 하죠. 지금 책이 지금 요것도 한번 비춰보세요. 네, 해방 이것도 한번 전후사의 비춰주시면 재인식.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 해방 책인데 전후사의 재인식. 요게 지금 네네. 우파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은 예.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자유민주 체제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70년간 건설해 왔는데 예. 그 인식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좌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부정하면은 이런 사람은 학자로서는 뭐 한 지파가 될 수 있지만은 예. 대한민국의 지적자가 되겠다.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제2의 문재인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문재인은 그래도 나라라는 것은 있는데 야금야금 먹어가는 네네. 것이었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당장 저 모조리 다 바꾸고 나라를 그 새로 건설하는 게 그 용어도 잘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뜻한 것 같지만은 실은 이 반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들이 없고 새로 건설하겠다. 저 말대로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네. 이제 좌파들이 1979년부터 산업화 세력이 이렇게 뭐 쭉 해오던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뭐 건설되니까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어떤 패러다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지금까지 우리 그 좌파 세력을 쭉 교육하는 역사관으로 존재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파로서도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네네. 맞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토대가 됐던 것이 네네.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저 뭐야 해전사와 역사 재인식 좀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건국에서부터 일제잔재 청상 분단과 한국전쟁 이런 것들 전부 비교해가지고 네네. 딱 이제 드러내놨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 많이 잡혀지고 네네.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숙달이 되고 야 이거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되겠다 네네.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저 정권 목사님이 한 것은 그 이승만의 재조명 맞습니다. 박정희 지금 사실 거의 다 그 끝나다시피 할 정도로 묻혀질 뻔했는데 맞습니다. 그 위대한 맞습니다. 역사를 재조명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러한 학자들이 해전사와 비교해가지고 재인식 네네. 하는 이런 것을 비교해서 내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되어 가는데 뜬금없이 이재명이가 저렇게 그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까 지금 대권 주자 1번, 2번이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이가 막 공격을 하고 또 이재명이도 그러고 그 자체에 있는 그
여권 후보들까지도 야 이거 너무 위험 발상 아니냐. 네네. 이게 신문 1면에 나온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사 대충돌이죠. 네네. 보십시오. 지금 대선 뭐 후보 1, 2위가 역사 논쟁에서 첫 충돌을 일으켰다. 이게 하면서. 이제 요번에 이런 건 겪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왜 겪어야 되느냐. 우리가 탄핵 참 진짜 이거 잘못된 탄핵 말이지 정권이 탈취당하고 정권 탈취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체제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어렵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희생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4년 동안 학습하듯이 네네. 이제는 이런 것이 충돌해가지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이 땅에 맞습니다. 좌파적인 사고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70년도 안 됩니다. 승리한 네네. 역사를 갖다가 왜 네네. 부정하려고 그러냐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제2의 건국론을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이재명은 한국 리셋론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대선 후보가 얘기를 할 줄 마치 아신 것처럼 이거를 2년 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주장해 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네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하고 네네. 얼마나 어렵게 이 나라를 건설했는지 잘 맞습니다. 몰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6.25 직후에 태어나가지고 네네. 쭉 이제 방공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순 독재자가 아니냐 이런 정도의 교육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 가지고 수면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셨죠. 드러내고 보니까 네네.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어렵게 독립운동을 해서 이 민족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식견과 이것을 갖다 가지고 네네. 정말 참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우리 민족의 역사의 지평을 열은 분이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 위에다 박정희 같은 위대한 건축가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를 만드는 이거 아니라 아니다 하면은 그럼 우리 70년도 이 12 경제 대권 경제 대국이 된 건 뭐며 맞습니다. 저 거지 지금 전 세계 거지로 돼 있는 저 김정은이 일당 뭐냐 말이야. 비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몸은 지금 우리 그 OECD 국가의 옷을 입고 예예. 자식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걸 누리면서 머리에 들은 건 뭐냐 이게 8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가지고 운동권 한탕주의 머물러 있지 않느냐 말이야. 맞습니다. 이제 젊은이들도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네, 이제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죠. 내가 요새 네네. 감동합니다. 저는 저 아들내미하고 딸내미들이 네네. 꽤 똑똑해요. 그 애들 못 이겨요. 아이고 전에는 제가 저 무장이 네네. 덜 됐을 때는 네네. 아이고 뭐 그냥 화만 냈죠. 야 이놈들 아니야. 네. 아빠 이 얘기 해봐라 이게. 네네. 자기들은 설명을 한다 이거야. 하면서 이런데 네네. 아버지 생각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이제 이런 그래서 얘기를. 쭉 제가 이제 공부를 전뿐만 하고. 아니고 네네. 나이든 마찬가지 이 PD님도 네네, 똑같지만 맞습니다. 이 PD나 이런 분들 설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쭉 공부를 해보고 예. 무장이 돼가지고 봐라. 역사적인 현실을 이렇고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이 예. 상황에서 너희들이 보는 건 이거다. 그럼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갈 거냐? 차근차근 맞다 이거야. 우리 이제 그 나이든 참 나라를 지키고 건설했던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무장을 하고 인식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서로 교환해서 맞습니다. 잘못된 거는 꾸준히 설득도 하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네네. 나가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네. 이재명 같이 저렇게 네네. 뜬금없이 내가 옳다. 너 따르라. 있을 수 없죠? 근데 진짜 저런 발언을 함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다 보니까 네네. 독선이고 위선이 나오고 내로남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정권 때 너무나도 신랄하게 다 들춰졌기 때문에요. 예. 젊은 친구들이 다 깨닫고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가 그동안 좌파는 이론이 뚜렷했습니다. 이론이 뚜렷해가지고 그 이론대로 말을 하면은 우파는 자기의 그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자산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가치인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고 마음대로 경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 방종이 아닌 어떤 규범 속에서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데 너희 이게 자유인 줄 모른다. 아, 그런 것이었군요. 그럼 북한 한번 봐라. 너하고 비교를 해봐라. 어떠냐.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네. 아니면 우리가 누리던 것을 지키고 가꿔야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맞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아, 틀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 발언도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가장 또 많이 확산세를 이루고 있는데, 예. 그때 민주노총에서 이번에 8천 명이 약 10,000명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시위를 하는 불법 집회가 있었다. 근데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예. 이번 정권은 태도가 같은 사건을 두고도 태도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냐? 그때 8월 15일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김경재 총재님과 김수열 대표님이 옥고를 치르셨던 그때의 발언을 8.15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도록 주도했던 주동자들은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근데 이번에는 그냥 유감만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표님? 말이 안 되죠.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네네. 이것은 지금 저 사진 한번 네, 보내보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건데 네네. 이게 8,000명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네네, 그럼요. 작년에 그 사진 내리고요. 작년에 우리는 이걸 좀 한번 비춰보세요. 이게 이제 그 서울행정법원 실부 결정입니다. 네네네. 우리는 엄연히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딱 받아가지고 네네네. 정말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요 뭐 가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에서 100명이 넘으면은 내보내고 맞습니다. 그 밖에 있는 것들은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이거 보세요. 클로즈업해서 아마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게 불법 집회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그럼요. 떨어진 합법 집회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이건데 네. 네네. 지금 저도 아직까지 뭐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는 합법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하면서 방역 수칙 지키고 다 해서 거기 있는 시청 직원들까지 와가지고 보고 정말 잘한다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밖에 많은 사람들이 네네. 20개 이상의 그 집회 신고를 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는가 싶어서 몰려들었어요. 산발적으로. 네. 왜냐면 집회를 한다 그랬는데 20군데는 한다 그랬는데 하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밖에 여기 없으니까 하나보다 하고 쏠린 거 아니겠습니까? 쏠렸죠. 쏠렸을 때 여기 네네. 이제 법원 판결물도 보면은 최대한 네네. 할 수 있는까지 전부 다 조치를 해주고 예. 최악의 그 참 마지막 순간에 집회 금지라든지 권고해야 된다. 저 뭐야 노영민이가 8.15 광화문 집회 주동 다 살진자라 그래가지고 이거 뭐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그 한번 비춰보세요. 네, 그런 건 비춰주십시오. 알아서 딱딱 비춰보십시오. 저거 아니 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경찰이 뒤집은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진짜 나쁜 근데 놈들이네. 이거는 지금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예. 8,000명 한 것은 뭐 불법 아닙니까? 불법. 불법이죠. 불법인데 유감만 표명하는데 네네. 합법인데는 저렇게 다 잡아놓고 뭐 구속을 참. 하고 뭐 추적을 해가지고 뭐 방역 검사를 받으라 뭐라 참 잣대가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네네.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 편을 들고 맞습니다.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적으로 모으는 적폐로 모으는 이것 때문에 젊은 층들 합리적인 젊은 층들이 다 그쪽 편이었다가 다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죠. 요 신문 기사 좀 올려주세요. 신문 기사 한번 올려보세요. 대표님 만약에 지금 저 사진에 민노총이 아니라 태극기를 든 애국 자유 우파 국민들이 저렇게 지금 8,000분이 나와서 집회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대표님? 제가 볼 때는 뭐 다 잡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좀 주최자들은 뭐 그냥 조사받고 뭐 엉망이 됐겠죠. 유감 표명이 아니라 뭐 그때는 사실 160여 명 정도의 밖에 확진자가 없었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더욱이 그 뭡니까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델타
델타 변이 변이- 지금 바이러스가 예. 뭐 창궐 한다고 지금 연일 지금 이 하고 맞습니다. 네. 10배 정도 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방역이 지금까지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스스로 말이지 모순적인 맞지 않는 이런 것을 맞습니다. 서슴지 않고 한다면은 정부를 누가 믿겠느냐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야, 문제입니다. 참 맞습니다. 이게 자기 편, 내 편을 갈라가지고 똑같은 국민을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 이게 지금 이번 정권이 5년 내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싸주기. 뭐 네. 투기했다가도 자기 편에 하면은 투자로 바뀝니다. 이야, 이제 나쁜 놈들이 전부 이게 내로남불이란 말이 전 세계의 그 사전에 오를 정도로 네네. 타임즈에 나오고 뭐 언론에 외국 언론에 막 뜰 정도로 창피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참 선진국의 그 문턱에서 이런 삼류 어떤 전에 누가 삼류 정치는 삼류라 그랬다 혼났지만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요거를 좀 봐야 그거 될것 한번 같습니다. 비춰보십시오. 네네. 주요 지금 집회 당시 그거는 코로나 저- 신규 확진자 수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작년 8.15 때 네. 166명인데 네, 작년 8.15 때는 166명의 확진자가 교천들 있었고요. 집회 저 뭐 완전히 저 제인 차벽 산성을 쌓고 세워가지고. 난리 났죠? 75명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한글날 10월 그렇죠. 9일이죠. 네, 여기는 이제 지금 저 54명. 794명.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 7월 3일 이때 어저께. 794명이 났습니다. 최대 이때 확진자가. 자, 야, 청년들이 자라나는 청년들 미래 우리 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민족의 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청년들이 볼 때 용인하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참 2030을 뭐 경험이 있니 없니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네네.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은 철두철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 경험이 있니 없니 뭐 무조건 따르라. 독선, 위선. 이거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다 돌아서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또 대화를 또 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이제 한 2년 전에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자로서 한번 지켜봤습니다. 네. 그 청년들도 사실 많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약간 온도 차이가 좀 있구나. 그 6.25를 직간접으로 경험하신 어르신 세대랑 전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간의 위기의식에 대한 온도차가 조금 많이 나는구나 이게.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나거나 적화가 될 것 같은 위기의식이 있으신데 젊은 청년들은 그 정도의 위기의식이 전혀 없고 나라가 뭔가는 잘못되고 있다. 우리가 그래도 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래서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정도의 긴박함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청년들한테 한두 마디 하는 게 또 청년들은 또 상처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얘기해 주신 대로 자녀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설득이 있어야 이 젊은 친구들이 맞다 생각해서 맞다 이 어르신 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한 말이 맞다라는 생각만 딱 돌아오면 바뀌거든요 사실. 지금 저 네네. 2030 청년들이 돌아오게 된 거는 네네. 특히 그 어떤 사상 주입 교육이라든 이런 것이 정교조가 웬만큼 시켰지만은 네네. 벌써 이 사람들은 6.25 때 총칼을 들고 피를 흘려보지 않았죠. 그럼요. 그다음에 산업화 세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내가 태어나 보니까 선진국에 살고 있어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맞습니다. 마음껏 배우고 거저 얻은 평화처럼.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런 참 고도 성장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비교를 해가면서 차분차분 설명을 하고 하니까 맞아. 네네.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 전 지난번에 젊은 사람 몇 명한테 네. 요사이 군대를 걱정하는 걸 보고 야 대한민국 살아있다. 지금 애들이 가서 저 뭐 핸드폰으로
오늘 뭐 감기 걸렸다, 뭐 네네네. 오늘 뭐 취사병하기 힘들다, 아이. 뭐 이렇게 집으로 전화하면은 그게 또 대장한테 전화하고 중대장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병영 캠프.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예, 불과 예. 뭐 나이 사이는 뭐 2-3살에서 5살 정도 예. 군대 먼저 갔다 왔다 이거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우리는 군대 가가지고 이런 것을 해보고 와서 그 사회에서 적응해 보니까 정말 리더십도 있고 뭐 이런데 맞습니다. 쟤들이 나와서 사회생활 적응을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 이겁니다.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자율적으로 하고 있던 것들을 막 지금 제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 주식도 투자하고 이런 거 오히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집 사면은 막 적폐라 그러고 경험 없다 그러고 이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희망이 있고 합리적이고 생각이 뚜렷하고 세계사의 조류 흐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네네. 또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빠릅니다 진짜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갖고 있는 고정된 사고라든지 고정된 경험 이거 갖고는 해석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네네.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서로 대화로 이어갔을 때 세대차 격차가 줄어들고 네네. 하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결국에는 미래가 잘 네. 돼야죠. 이 미래가 잘 돼야 됩니다. 네네. 그 지금 이렇게 거의 사실 문재인의 임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임기 중에 벌써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왔는데요. 지켜보시면서 문재인이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이 이제 젊은 사람들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네네. 이 사람들이 뭐 기회는 공정해야 된다.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했지만은 참 어느 누가 그 얘기하듯이 기회는 아빠 찬스, 과정은 표창장, 결과는 부정이파. 참. 너들은 개나 붕어나 가재로 살아라. 우리는 용으로 살겠다. 우리 자식은 계속 세습하겠다. 진짜. 이 젊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옛날 같으면 뭐 당연히 그런 부류는 그런가 보다 했지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네네. 나도 그걸 할 수 있는데 나도 기회가 있는데 네네. 왜 나의 기회는 뺐느냐 말이야. 왜 나의 가정은 죽으라고 가서 공부하고 하는데 왜 이런 걸 갖다가 빼느냐 말이야. 네. 똑같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들통나면은 사과도 좀 해야죠. 한 번이라도 사과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투기했다가 잘못되면 투자했다 그런다 이겁니다. 지금 그 부패 그 LH 사건 때문에 들려놓은 그 사람이 제일 부패했던 거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번 정권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죠 사실. 아니 나는 젊은 네네. 사람들이 네네. 정말 저렇게 기발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봐라. 기회는 문재인스럽고. 야 문재인스러운 게 어떤 겁니까? 조국스럽고 윤미향스럽고 네네네. 추미애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정은 조국스럽고 아빠 결과는- 찬스, 네네, 엄마 맞습니다. 찬스, 엄마 찬스로 군대도 말이에 가가지고 놀고 먹는다. 네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게 하면 결과는 유명처럼 자기 다 먹었어. 그런데도 국회의원 하고 있어. 불통 터지요. 따 압니까 따. 따 네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예. 얘기했죠. 네네. 그게 우리는 뭐 젊은 사람들은 그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 속뜻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바쁘게 취업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예.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해놨더니 과정이고 뭐고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자기들은 기득권이 돼가지고 세습 단계까지 갔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지. 맞습니다. 우리 미래 누가 가져갔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막 퍼줘. 표 때문에 막 퍼줘. 고무신 선거 우리가 그렇게 고무신 선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지금은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부정선거는 막 마을에서
고무신 같은 것도 주고 그렇죠. 먹을 것도 주고 이제 그런 게 부동 그때는 선거의 시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네네네. 때이기 때문에 고무신 한 컬 내면은 표 하나 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으면 아이고. 재난지원금으로 네, 아이고 여기 해봐. 네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젊은이의 마음을 사야죠. 아이, 젊은이의 마음과 젊은이의 희망과 네네네. 미래를 사야죠. 그럼요.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그 알바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따아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네. 그게 뭐 정서적으로는 재미있는 용어일지 모르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 마실 먹으면은 시간도 없다. 네.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런 걸 이해해야 네네. 대한민국의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누가 대변해 주느냐 이게 지금까지 4년 맞습니다. 동안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이 나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런 걸 뭐 꼰대식으로 우리 뭐 네네네. 꼰대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 후세들이 네네. 우리가 이룩한 것들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주고 하는 표현 방법이 네네. 야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우리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했고 전쟁에서 피를 흘리면서 지켜왔다. 네네. 이걸 얘기가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결과물을 보자 그러면은 현재 결과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너희들 미래 빚더미에 희망이 없지 않느냐. 네네. 지금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우리 국민의힘이 해주기를 바랬죠. 그랬더니 우리를 태극기 부대다. 구구 세력으로. 구구다. 네네. 아니 나쁜 놈들입니다. 보수의 진짜.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네네.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고 자유를 지키려고 하고 헌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세력들에게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보안법을 지키려는 세력 보고 극우라 해버리면은 누가 우리를 대변해요? 맞습니다. 누가 우리의 젊은이의 미래를 보장합니까? 그런 맞습니다.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강 정책을 만들고 네네.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G2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갖다 제시하고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혁명당입니다. 대표님 그 저희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러면 국민혁명당은 누구를 지금 대선 후보로 이렇게 힘을 실어 주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도 사실 많이 오고 막 하거든요. 이제 뭐 우리 당 대표인 네네. 정권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홍준표가 되든 네네. 윤석열이가 되든 뭐 최재형이 되든 누가 되든 예. 정말 우리 그 이승만 박정희 이런 정신에 투철해서 건국 정신과 개발 정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던 그 정신에 입각해서 네네. 또 현재에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신이 시대 정신이 있을 것이다. 예. 그거하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다 가져와야 된다 이게야.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걸 대한민국 지금 다 해놓은 걸 갖다가 중국의 속구로 간다든지 김정은에게 바치려는 놈 이런 인간들은 절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 지명권을 갖겠다는 게 대표님 생각이고 국민혁명당 생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네네. 제일 우리가 믿어본 사람을 맞습니다. 밀어주자. 탁월한 누가 되든 밀어주자. 좋다 이거죠. 맞습니다. 야, 어떻습니까? 참. 너무나도 사실 이게 그동안의 선거가 사실 대표님 보면요. 약간 인기투표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정책이라든지 그렇죠. 사상과 정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제1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이 사람 뽑자 그러면 그냥 거기로 쭉 가려고 하는 그런 인기투표 같은 아니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뽑는데 인기 많은 사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문재인 대선 당시에 20대 젊은 여성들이 왜 문재인을 뽑았습니까? 라고 묻자 가장 많은 답변이 잘생겼어요. 이래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대체. 근데 그런 수준으로 지금 선거라면 망한다 이게. 그렇지. 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는 그동안 검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이제 네네.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저기 지금 나오네. 아 참. 참 저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네. 그 젊은이들하고 소통하고 뭐 그동안은 참 세대 뭐 갈라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세대 간 갈라치고 뭐 빈부격차 갈라치고 이거 안 된다 이게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네네. 서로 통하는 정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국민혁명당으로 세력을 지금 모으는 이유가 뭐냐? 네네.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가져오고 과거를 갖다가 잘못된 과거는 맞습니다. 바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맨날 저렇게 4년 내도록 적편이 뭐니 하면서 몰아치고 이거 소모 전쟁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네. 자유민주 체제로 굳건하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하는데 시금석이 되고 밑돌이 되겠다 하는 네네. 게 이제 우리 국민혁명당인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금 가입을 하고 제가 조직위원장이라서 너무 네네. 잘 압니다. 네네네. 어제 제가 와가지고 22장 그 당원 그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18장 뭐 이렇게 했죠. 오늘 또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점심 사주고 한 명 가입시키고 두 사람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저한 칭찬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가 막힌다. 네네네. 참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지금 뭐 지금 대구에서도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아, 엄청납니다. 분위기가 예, 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네네. 국민의힘에도 뭐 많이 가입을 했다고 나옵니다. 뭐 우리 우파 정신만 제대로 한다면은 많이 가입하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우측으로, 네네네. 좀 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우리 국민을 대변하고 우리 저 정말 애국 세력을 대변하고 네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 1000만이 필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채팅창에 보니까요 여호와 니시님께서 저도 오늘 3명 가입시켰네요라고 또 올려주셨는데요. 여호와 니시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활발하게 회원가 여기 정당 가입을 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님 이제 거의 또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아니 하나만 더 합시다. 네네네. 지금 저 여기 지금 나오듯이 네네. 이 댓글로 올려주세요. 네네. 주르륵 지금 보면은 오늘 가입한 분들 전부 한번 올려보세요. 네네. 누구 가입을 이게 했거나 그냥 뭐 가입시키신 분들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뭐 가입시킨 사람들 1. 자, 한 명이라도 가입시킨 사람 1번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가입시키신 사람들은 1번을 꼭 눌러주시면 네 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게 딜레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시 후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님 그 사이에 이제 지금 24시간 방송이 8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방송의 목적 자체가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가입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당원 가입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 일일 올라오네요. 막 올라오네요. 네.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많이 올라오고 여러분. 계십니다. 네. 정말 우리를 누가 대변했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정말 새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있고 우리는 밖에서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좌파들 보십시오. 우리는 전혀 뭐 이렇게 합치가 안 되지만은 좌파들은 밖에서 열심히 그 촛불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촛불 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똘똘 뭉쳐가 있는데 우리는 분리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주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정당이 우리 정광훈 정말 대표 그분은 참 목숨을 내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모두들 지금 열광을 하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여서 내 한 명 가입하는 게 끝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이렇게 말해서 내 식구부터 내 주변부터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모두 당원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요.
3일 독립한다는 3일 독립운동을 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당원 모집에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으기만 한다면 1000만 당원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을 조직하면 정말 국내의 굵직굵직한 문제들 해결할 수가 있고요. 1000만 명이 조직이 된다. 이거 진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8월 15일까지 여러분 100만, 1000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당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또 네네. 네. 여기 이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100만 당원이 조직되면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1000만 당원이 조직되면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그리고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또 잘 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그 역할을 하는데 주인공들로 한 분 한 분 쓰임 받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당원 동지들 정말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르게 한번 이끌어 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광고 영상 보고요. 다음 또 게스트분 모시고 계속해서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국민혁명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어떻게 국민혁명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국민혁명당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과 그리고 댓글창에 고정해둔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혁명당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면에서 붉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좌측에 당원 가입 안내 창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온라인 당원 가입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신청서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그리고 인증번호 요청을 하시면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날아옵니다. 그 후에 성별을 클릭하시고 우편 검색을 해주십시오. 상세 주소와 추천인은 필수가 아니니 꼭 적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래에 꼭 사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를 꼭 체크해 주시고 가입 완료를 눌러주시면 국민혁명당 당원에 가입이 되신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혁명당 회비 납부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붉은색 버튼을 클릭하시고 당원 가입 안내에서 온라인 당원 납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화면의 절차에 따라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국민혁명당 대표 전화번호인 1544-5556으로 전화를 주시면 팩스 번호로 저희가 입당 원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이후에 아래 저희 팩스 번호로 070-7611-6248번으로 기입하신 입당 원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당 원서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다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혁명당 대표 번호인 1544-555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국민혁명당 가입 안내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으로 1000만 명을 조직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